자, 단위 벡터에서 곳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단위 벡터가 딱 느낌이 체감이 안 되지. 그치? 단위 벡터를 직접 구해볼게.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1,3이 있어요. 그럼 이제 1,23을 뭐로 바라본다고? 0x 1,3은 점이자 벡터로 바라보자 라고 했던 거죠. 그치? 점이면서 얘를 원점을 연결하면 벡터가 된대. 그치? 그러면은 나는 얘를 몰라서 OA 벡터라고 하자. 그치? OA 벡터면서 이 OA 벡터는 벡터 A예요. 그치? 근데 나는 이 방향을 고스란히 가지면서 크기를 1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얘 크기부터 우선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5라는 크기를 가져. 그러면은 5분의 1을 해야 1이 되는 거지. 됐어? 2분의 1이라는 크기를 가져. 그러면 2분의 1로 사실 나누는 거지. 2분의 1로 나눈다는 건 사실 2를 곱한다는 얘기죠. 그치? 2를 곱해야지 1이 되죠. 이 녀석이 어떤 크기를 갖는지를 알아야 이것의 역수를 곱해서 1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러면 나는 OA 벡터의 크기가 궁금한 거야. OA 벡터의 크기는 결국에는 1의 제곱, 3의 제곱이었지. 왜? 0,0이니까 1 빼기 0 제곱, 3 빼기 0 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루트 10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루트 10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이 방향을 가지면서 얘가 루트 10이래. 그러면 루트 10에다가 루트 10을 나눠야지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는 선생님 OA 벡터가 있는데 이 OA 벡터의 크기로 나눠볼래요. OA 벡터는 1,3이고 얘는 사실 이렇게는 안 쓰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사실은? 개수니까. 1,3이고 얘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루트 10분의 1을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 그러면은 나는 얘가 크기가 1인지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크기가? 이것의 크기. 이 벡터를 구했을 때 이것의 크기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이것의 크기는 루트 10분의 1에 얘의 크기를 구하면 1 플러스 9. 결국에는 루트 10이 되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야. 됐어? 그럼 난 지금 뭘 찾아본 거야? A라는 벡터를 구해서 A라는 벡터의 크기로 나누어서 크기가 1로 만들었는데 이 벡터를 찾아내서 이 벡터의 크기가 다시 1인지를 점검해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방향이면서 선생님 1,3이면서 10이 크기를 가져서 루트 10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것의 크기는 1이 돼요. 그치? 그래서 얘를 단위 벡터로 만들어낸 거예요. 됐어? 단위 벡터로 만들어낸 거야. 얘가 단위 벡터인 거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은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는 공간상에도 있겠지? 그치? 얘만 있는 건 아니겠지? 공간상에서 단위 벡터 찾아보자. 우리 이건 다 했으니까. 자, 여기 안에 벡터가 1, 2, 3이래. 점이자 벡터가 되는 거고, 나 이거 A라는 벡터를 OA라는 벡터를 구했을 때 크기를 구했더니 이것의 크기가 몇이 된대? 루트에 1 더하기 4 더하기 9가 된대요. 됐어? 그러면은 얘는 13이네. 14네. 얘의 크기는 루트 14네. 그럼 수민아, 루트 14의 크기를 갖는데 크기를 1로 만들려면 뭘로 나눠야 돼? 루트 14로 다시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얘를 루트 14분의 1. 실질적인 크기를 진짜로 1로 만든다는 거야. 얘가 벡터인 거야. 단위 벡터.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얘를 A라는 벡터로 놓을래요. 근데 A라는 벡터의 크기가 몇이었어? 루트 14. 그럼 A라는 벡터에 루트 14분의 1을 해주면 이것의 크기는 단위 벡터가 되겠네요. 됐어?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크기가 1인 거 A라는 벡터에 이것의 크기로 나눈 벡터. 이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거야. 그럼 단위 벡터의 장점은 뭐냐면은 나는 이 A랑 평행하면서 사이즈가 3위로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는 얘랑 평행하는데 크기가 3인 벡터를 찾고 싶어.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벡터를 만들기 편한 거야. 그래? 그럼 난 이렇게 할래. 얘 크기가 얼마냐면 루트 10인 거를 알았어.
OA의 크기가 루트 10이야. 그럼 나는 OA의 크기에 루트 10으로 나누었을 때 이 벡터는 OA 벡터랑 평행하면서 크기는 1로 만들었어요. 그치?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배라면 크기가 2가 되겠네? 곱하기 3을 하면 크기가 3이 되겠네? 뭐랑 평행하면서? OA 벡터랑 평행하면서. 이해됐어? 따라서 결국에는 크기 3으로 만들고 싶어? 단위 벡터로 만들어서 이것에 곱하기 3배를 하면 나오겠죠. 이해됐어? 괜찮아? 괜찮아? 자, 단위 벡터의 장점은 거기다 적어 놓을까요? 단위 벡터의 장점 땡땡. 어디다 해야 되겠어? 69페이지에 참고해 보면 A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가지는 단위 벡터하고 박스 치자. 벡터 A의 크기로 나눈 벡터를 말하는 거죠. 참고사항에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럼 거기 옆에다가 코멘트를 붙여줘야죠. 단위 벡터의 장점은 뭔 거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 있다.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 있다. 됐어? 됐어? 그럼 이제 좀 더 해보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09.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이제 109번 이제 좀 더 구경해봐. 이제 한번 봅시다. 두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 A, B에 대해서 A, B 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A하고 B 벡터의 합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합은 성분끼리의 합을 말하는 거죠. 1,1. 선생님 콤마를 원래 써야 돼. 선생님 이제 생략을 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X는 X좌표끼리 더해주고 Y는 Y좌표끼리 더해줘서 3,5가 되겠죠. 그럼 여기 안에 요 X 성분, Y 성분의 합을 더하라는 거구나. 8이 되겠죠. 됐나요? 근데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두 번째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다 있어 원래. 그치? 선생님 생략해서 그냥 쓴 거야. 그럼 2i 플러스 4j와 i 플러스 j의 합. 됐어? 그러면은 3i 플러스 5j라고 써도 되나? 그치? 그러면은 i는 1,0이고 j는 0,1이래. 그치? 결국에는 3,0, 0,5가 되어서 3,5구나. 이걸 해보니까 어때? 여기서 바로 3,5네 라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어? 됐어? 오케이. 너무 잘했어. 자, 그러면은 110번도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벡터의 성분 옆에다 적어 놓을까요? 두 가지 방법. 다 연습해보기.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문제를 한번 골라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111번, 112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 벡터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치? 그럼 우리가 단원을 뒤로 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가지수는 더 많아져. 그래서 합격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방법만 안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해줘서 좋았다. 그런 후기를 남겨줬어. 왜 그런 거야? 한 가지 방법을 했더니 우선은 선생님 봐봐. 암기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죠. 그치? 근데 처음부터 암기를 하면 상위권은 못 가.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냐면은 이해를 통해서 먼저 하고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파이널 때는 당연히 다양한 공식들을 암기를 시켜줄 거거든. 파이널 때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암기에 된 공식을 가지고 이용도 많이 할 건데 그 베이스에는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암기만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 암기를 많이 시키는 거고 상위권까지 가는 친구들은 암기만을 원하질 않아. 왜냐면은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싶어 하더라고. 왜 그런지 이해가 돼야지 사실은 암기가 되는 건데 암기만 막 처음부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 습관 잘못 잡히는 거야. 그러면은 좋은 대학은 못 가. 멀어져. 알겠지? 근데 파이널 땐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를 했어. 근데 내적을 배우고 다른 걸 배웠어. 그럼 가지수가 또 늘어날 수 있어. 다른 방식이 또 배울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최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랑 훈련을 하는 거야. 알았지? 목표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적을 하면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사실 나오는데 여기에 항이 2개면 모르겠는데 이것의 항이 3개가 돼가지고 그치? 사실은 쉽지가 않지. 그치? A, B, C점을 내가 그냥 다 임의로 두기도 어렵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안 두고 그림을 그럴 때는 이용을 하는 거야. 얘는 정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면서 어떻게 그림을 이용할 거냐면 이 그림을 한번 파악해보자. A가 있고 봐봐. 벡터 B에 2배인데 마이너스를 2배를 더할 거래. 그치? 그리고 얘는 벡터 C긴 한데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더할 거래. 그치? 그러면 A라는 벡터는 얘지 지금.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릴까? A라는 벡터를 선생님 그러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점하고 종점이 중요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가고자 하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은 A고 마이너스 2인 거니까 B가 이쪽 방향이어서 반대편 방향으로 2배가 필요하다는 말이구나. 그치?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길이를 2배 정도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됐어? 그러면은 요쪽 방향일 때 지금 얘는 요쪽 방향이지만 요렇게 되는 게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반대 방향이 될 것이고. 그치? 근데 여기서 B에 마이너스 2배를 가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어서 A를 갖다가 A에다가 B의 역방향으로 하나 그리고 역방향으로 2배.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B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배까지 온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C의 마이너스 배네? 그럼 선생님 이쪽 방향이 C니까 이쪽 방향이 지금 와야 되는데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얘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프를 이제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됐어? C기는 한데 반대 방향으로 C가 되는 거니까 그치? 이것에 서로 같은 벡터를 찾아서 서로 같은 벡터면은 지금 얘랑 평행한 거네. 얘랑 서로 같은 벡터인 거니까 이 벡터가 C의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은 구해달라는 게 뭐야? 이 벡터는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 A점서부터 요렇게 A 방향 마이너스 2B 방향 마이너스 C 방향이 되어서 결국에는 A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요 점까지가 되는 거죠. 이것의 크기를 구하래. 결국에는. 맞아? 됐어? 그러면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선생님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얘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풀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얘가 반지름이 2예요. 그치? 당연히 공식이 있어. 근데 한번 구해보자. 얘는 수선의 발 내렸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을 한번 여기다가 갖고 와볼게. 반지름이 2면서 1이면서 얘 60도 아니야 근데? 정삼각형이라며.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인 거니까. 그치? 특수각 2대1 때 루트 3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어디부터? A부터 루트 3, 루트 3이 2개가 있어서 2루트 3이 길이가 높이가 될 것이며 요거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2가 되어서 밑변은 토탈 4가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 4와 2루트 3의 제곱의 합은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너 이거 뭐라고 할까? 여기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x의 이것의 크기의 제곱과도 같겠죠. 됐어? 그러면은 얘는 몇이야? 16에 12가 되어서 28. 그럼 x의 크기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지만 양수인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루트 7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 됐어? 자, 요렇게 가도 되겠지요. 그치? 그럼 112번 한번 볼게. 자, 112번에 보면 다음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얘를 좌표로 그림으로 해도 되겠지. 왜냐면 얘는 사실 좌표가 이미 나왔어요.
그치?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대입이 사실은 편한 거야. 그럼 봐봐. 얘는 결국에는 이 안에 있지만 3a, 3b에 플러스 2b. 그럼 요 길이는 a는 3a가 되고 b는 마이너스 b가 되네요. 맞아? 그럼 그냥 직접 구해도 되잖아. 여기 2,3에 3배 해주고 빼기 마이너스 1,2 해주고 기호가 왔다 갔다 해도 그러려니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여러 가지 써봐. 얘는 6,9에서 빼기니까 더해버릴까? 얘를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럼 편한 대로 7,7이 되어서 이 7,7의 크기는 이거를 봐봐. 루트 77에 49 77에 49 그럼 봐봐. 49에 곱하기 2지 7루트 2로 가도 되지. 그런데 봐봐. A, B에서 여기에 K배가 있어요. 그치? 이것의 크기를 구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K에 A, B에 K를 꺼낸 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상수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무슨 얘기인 거야? 7에 1,1이 되는 거니까 얘의 크기를 구할 때 선생님 1,1의 크기에다가 7배도 같을까요? 이걸로 증명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루트 씌우고 1의 제곱 1의 제곱이죠? 따라서 7루트 2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증명한 거야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편하게 써야 되겠지. 이해했어? 괜찮지요? 됐어? 가영이 됐어? 오케이. 됐어? 담이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풀어볼 건데 113, 114 좀 같이 해보면 좋겠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좀 지금 너무 짧아? 한 조금 더 줄까? 괜찮아? 지금 분석을 하면 돼. 이 시간에 막 5분, 10분 걸려서 푸는 거 아니고 이거 선생님 거 하기 전에 내가 한번 이제 해보면 돼. 봐봐. 여기에서 좀 우리가 배운 거를 다 여러분들이 그걸 해봐야 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돼. 얘를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림으로 한 사람도 있고 얘는 얘를 얘 끝점에서 뺀 건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그치? 봐봐. 5에 2에서 5b를 만약에 뺐어. 그러니까 얘가 주체가 같아야 돼. 그럼 얘는 끝점이 B, A고 시점이 B였나 봐. 이렇게 합칠 수 있죠.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P하고 B여서 조건이 같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논리는 쓸 수가 없다는 말인 거야. 그치? 그럼 난 뭘 쓸 거냐면 봐봐. A,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BA가 됐던 거지. 요걸 좀 쓰려고 그래. 얘를 P는 X, Y라고 둬도 되지만 여기 봐봐. PA의 BA잖아. 이 식을 이렇게 써도 될까? PA의 플러스 AB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를 뒤에 있는 벡터에 흡수시켜도 돼? 괜찮아? 그럼 봐봐. 여기 있는 P라는 점에서 A점을 찍었고 PA에서 AB로 간대. 그치?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 거야? PB라는 녀석으로 간다는 말인가 봐. 됐어? 그럼 문제에서는 이것의 크기, 즉 이것의 크기가 뭐가 된대요? 2가 된대요. 그럼 훨씬 좀 편해지잖아, 식이. 사실 여기에다가 P 자체에 X, Y라고 둬서 직접 대입을 해도 되지만 이제 직접 뛰어들기 전에 한번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야. 좀 쉬운 식은 없는지.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P의 자취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P가 X, Y고 B라는 점은 4,6일 때 PB의 크기는 PB를 먼저 찾자. PB의 크기는 두 점 사이 거리와 같은 거 이해되세요? 이 봐봐. 우리가 OB의 크기를 잴 때 어떻게 했어? O라는 녀석이 원점이고 O라는 녀석이 0,0이고 B라는 녀석이 A, B였기 때문에 이것의 크기는 OB의 크기는 결국에는 OB의 선분의 길이와도 같고 A의 제곱, B의 제곱이 됐던 거죠. 맞아? 그런데 5가 아니더라도 A의 A, A1의 B1 B라는 점이 A2, B2가 될 때 나 A하고 B의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두 점 사이 우리 두 점이라고 생각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풀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을 벡터이자 점으로 바라봐서 루트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벡터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점으로 바라보고. 왜? 벡터는 곧 위치 벡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벡터를 점으로 바라보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랑 동일했잖아. 봐봐. 얘는 두 점 사이에 어때? 0,1과 A, B 사이의 거리 선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잖아. 그치? 벡터의 크기라고 하지만.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굳이 PB네. PB는 OB에서 OP를 빼가지고 4-X하고 6-Y여서 이것의 크기로 접근하지 말고 이걸 구하지 말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바로 가도 된다는 말인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얘는 X-4의 제곱, Y-6의 제곱이 2구나. 양변을 제곱을 했을 때 X-4의 제곱, Y-6의 제곱은 4여서 얘는 4,6을 지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XY였네. 그치? XY는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대. 그치? 여기에 있는 모든 XY라면 뭐래? P는 될 수가 있는 거래. 이 점 사이 거리가 2가 되는 점들의 집합인 거래. 그치?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 원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것의 길이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 파이 r 제곱인 거야? 2파이 하는 거야? 2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4파이가 나오겠죠. 이해했어? 응. 됐어? 민구가 뭐 불편해? 안 불편해? 집중한 거지. 그 표정이 이제 좀 알겠어. 집중한 거지. 자, 요렇게 우리가 갈 수도 있다. 이제 지금 봐봐. 이제 선생님 지금 하는 취지를 이제 이해됐어? 얘기를 이제 익숙하게 내가 하면 돼. 여기서 막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벡터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지만 이 벡터의 크기는 P하고 B의 두 점 사이 거리가 결국엔 크기였지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14번을 봅시다. 지금 살짝 레벨업이 다 된 문제들이라 먼저 풀려고 한 거야. 자, 우선 A, B를 3등분한 점을 PQ라고 하고 A하고 B의 벡터를 위치 벡터를 AB라고 하자. 다음과 같을 때 MN을 구해주세요. 우선은 114번에 오타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를 써서 그래요. 플러스야. 그치, 는이 아니라 플러스를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될 때 MN의 합을 구해주세요. 여기서 근데 식이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여기에 P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3등분한 점이라고 하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사실 원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좌표 평면상에 사실이 있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림이. 그런데 문제에서 3등분했구나. 여기서 비례식을 하나 잡아주면 좋아. 봐봐. A하고 P점과 P하고 B점의 얘 식이 지금 2대 1인 거구나. 이런 거. 또 몰라서 AQ점과 QB의 점을 얘를 한번 댔더니 얘 대 얘를 봤더니 이 비례식이 2대 1을 만족하는구나. 요런 거를 그냥 찾아내는 거야. 그림상에서 봐봐. AP 대 PB가 1대 2구나. 1대 2였구나. 2대 1이 아니라. 그치? AP 대 PB는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구나. 또 AQ와 QB는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구나. 사실 여기는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 이번 모의고사 때 내분점, 외분점이 나왔지. 근데 편입에서는 사실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선생님이 그거는 넣지는 않았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냥 가볍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 정도는 알았지. 막 구해서 안 해도. 자, 그러면은 아무튼 요거는 내가 내분점, 외분점을 몰라도 할 수 있잖아. 그림상에서. 아무튼 얘는 2대 1이고 얘 1대 2네. 요거 하나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얘는 PB가 뭐야? 결국에는 내항의 곱을 한 것이 외항의 곱과 같은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의 위치 벡터가 OA의 위치 벡터는 벡터 A라고 두고 OB의 위치 벡터는 벡터 B라고 두재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지? PB는 이거니까 PB는 결국에는 P는 몰라. 여기. 그치? P의 점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3등분한 점이니까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AP에서 A는 알 수가 있나? 얘도 모르겠어.
그치? A, B에 지금 3등분한 점은 모르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 그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네? 그럼 얘를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번 해보자. 얘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끝점에서 시점을 빼도록 이렇게 써봐도 되지. 위치 벡터로 5밖에 몰라서. 또 얘는 2배에다가 위치 벡터 OP에서 OA를 뺀 것과도 같은 거죠. 됐나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보니까 얘는 B라는 벡터였고 얘는 분배했을 때 A라는 벡터의 2배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럼 얘를 좀 합쳐볼게. 마이너스 2를 이항하여서 OP의 마이너스 3배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OP는 결국에는 3분의 2의 벡터 A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겠지. 3분의 1의 벡터 B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지금 구해달라는 건 뭐였냐면은 OP를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OP를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은 내분 외분점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끌어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요 식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제 편하겠지? 자, 2의 큐비 벡터와 AQ 벡터가 같대요. 그런데 얘를 지금 길이로 바라봤어요. 선생님은 우리. 그치? 그리고 이 벡터를 OB의 선분이긴 한데 봐봐. OB의 선분이긴 한데 OB 벡터를 그냥 점이자 다시 벡터로 바라봐도 되는 거야. B라는 벡터를 얘가 A, B라는 점을 점이자 다시 벡터화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봐봐. AQ 벡터는 이렇게 되지. AQ 벡터가 여기 있어. AQ 벡터가 여기 있어. 그치? 이것의 OB 벡터는 선분의 길이가 얘보다 2배래. 이 길이보다 2배래. 그런데 이 벡터는 봐봐. OQ 벡터. OQ 벡터 아니지. 선생님 좀 이상하겠네. 그치?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 봐봐. 자, 이것의 선분이 이것의 2배가 되는 것도 맞지만 이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서 A 벡터일 때 A 벡터의 2배라고 쓰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벡터가 이것의 2배야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의 크기는 이것의 크기의 2배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이것의 2배네. 이 벡터는 A하고 B라는 벡터는 A의 2배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B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의 크기의 2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것의 크기 또한 2배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선을 어떻게 쓸 수 있어? 또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뭐 하고 싶어? 선생님, 다 위치 벡터로 표현이 돼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두가 위치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치? 그러면 얘는 B 벡터라고 알려줬고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모르겠고 얘는 A 벡터라고 알려줬대, 문제에서. 그러면은 OQ 벡터 좌변으로 갖고 올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다 이렇게 플러스 만들어 버려도 되겠지. 그치? 자, OQ 벡터는 3분의 1 A 벡터, 3분의 1 B 벡터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어? 응?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뭐였어?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OP 벡터와 OQ 벡터를 더해달래. 그치? 그럼 더해보자. OQ와 OP를 더했을 때 이 값은 자 A끼리 3분의 2의 A배와 3분의 1의 벡터 A의 분배 법칙 사용해서 써도 되지. 3분의 2의 B 벡터. 됐어? 그럼 결국에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나오네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것의 합이 결국에 뭐가 된대? 2가 된대.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내분점에서 사실은 이 공식 크로스라고 공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치?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또 구해내는 방법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로 연습해 볼게요. 자, 우선은 115번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조금 더 연습하고 할게요. 얘는 이거 하면은 사실은 한 타임 정도가 갈 수가 있어가지고 뒤에 거 좀 더 연습하고서 하자. 자, 좀 더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벡터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 공간 좌표의 점의 좌표에 대해서는 했는데 벡터와 하는 작업을 조금만 더 구경해보자. 앞에 봐봐. 두 벡터에 대해서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있다. 근데 벡터가 서로 평행관계가 있대. 그럼 평행관계에 놓여있는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는 평행한대.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 벡터는 A 벡터의 어떤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겠네. 2배면은 곱하기 2배.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B 벡터는 A 벡터의 반대 방향, 역벡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의 K 값이 뭐였어? 아, 양수야. 그러면 두 개는 같은 방향. 그치? A하고 B는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K가 음수야. 그럼 A하고 B는 어떤 방향?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치? 그래도 평행은 만족하겠죠. 그치?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가 서로 평행을 한데 그 얘기는 뭐야? 아, 두 개가 실수배 관계야. 그럼 B-A와 KA, EB가 어떤 실수배 관계니까 T를 어디다 가면 좋을까? 여기에다가 K를 여기다 해도 되고 사실은 B, K, A라고 둬도 상관없잖아. 그치? 아까 우리 했듯이 나 A라는 벡터에 2배가 있어. 크기가. B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의 2배야. 라고 써도 되지만 A 입장에서 B라는 벡터의 2분의 1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관계라면 서로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 T배를 내가 하고 싶어. T는 실수. 그런데 여기 K가 있으니까 TK는 딱 봐도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편한 데에다가 K배, T배를 해도 되겠죠. 실수배 관계라는 것은 아무 데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T배를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은 나는 여기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썼지만 사실은 T는 실수고, 그치? T는 실수이며 A는 벡터이고 K는 실수이고 B는 벡터인 거죠. 그치? 두 개가 같다는 건 벡터의 상등이 나왔네? 좌우변이 꼴이 같아야 되겠지. A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될 것이고 두 개는 실수 관계죠. 왜? K는 실수라고 말해줬으니까. 그치? 또 B 앞에 있는 개수가 T인데 아, T는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실수는 2밖에 없으니까 T가 2네. 아, K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됐어? 그럼 우리 점일 때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나? 점일 때? 만약에 이 벡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점인 것도 이제 나오는데 이 뒤에서 이제 점인 것도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은 봐봐. 118번도 얘를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개가 서로가 평행하다고? 그러면은 실수배 관계가 되겠네. 그러면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A라는 벡터의 TB이거나 또는 A의 T배를 해서 B와 같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놓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K 플러스 3, 3K 마이너스 1과 1,1일 때 어디에다 T배하는 게 편하겠어? 여기가 훨씬 편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식을 놔야 되는 거죠. 당연히 T는 어떤 실수가 되는 거고요. 됐어? 그러면은 K 플러스 3은 결국에 뭐라는 거야? T. 3K 마이너스 1도 T라는 거죠. 아, T하고 K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면 되겠지. 동아리 됐어? 됐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럼 3차원이라도 마찬가지겠지. 121번 보면 벡터 3차원 공간상도 평행하도록 K하고 L을 구해줘. 아, A하고 B가 평행을 하다고? 그러면 5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2, 1, 1 마이너스 2L이 평행했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어디에다 실수배를 하는 게 더 편할까? 둘 다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사실 t배를 해도 되겠지? 그치? 두 개는 실수배 관계를 만족해야 돼. 여기서는 KL도 실수인 거고, 그치? 여기에 i가 나올 수 있나? 우선은 1, 2, i도 R3 공간상의 벡터로 바라볼까요? 담이야, 요거 있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이 i는 이 i 벡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1, 2, 3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i는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이거 존재하는 거야? 점이? 존재하지 않겠지. 왜냐면 i는 우리 대소관계가 없잖아. 이게 2보다 큰 거야? 2보다 작은 거야?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를 정의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성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는 없는 거야, 값이.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가정 자체는 뭐야? 성분은 모두 실수라는 가정이 있어. 대소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마이너스 2t, t-2lt 이 값이 좌변에 있는 O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와 같아서 자, 얘하고 얘 중간에 있는 값으로 나오네요. t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치? t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므로 아, 여기 x좌표끼리 같아야 되지? OK-4가 마이너스 2t를 만족해야 하고 z좌표 마이너스 9와 t-2lt가 같아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k가 지금 몇이 나오겠어? OK-4는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6 플러스 4니까 10 k의 값은 2가 나오네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이렇게 다 소거해버릴까? 그러면은 얘를 이항하니까 6은 2LT가 되면서 t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L이 되네요. 그치? L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래서 K는 2고 L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어려워? 괜찮아? 경민이 괜찮아? 태경이 됐어? 오늘 태경아 눈빛이 너무 좋아. 지금 이해 완전 됐어. 됐어?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지금 문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풀게 할 거야. 122번 한 번만 보자. 근데 문제에서 점이 나왔어요. 그치? 벡터가 아니고 점이 나왔네. 그치?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를 얘기해봐. 점이 나왔는데? 어떻게? 벡터를 만약에 배우기 전이야. 근데 세 개의 점이 나왔어. 그럼 한직선 상에서 세 개의 점의 특징이 뭐야? A, B, C가 될 때 결국에는 기울기가 직선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A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죠. 그치? 직선은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요. 그치? 기울어진 정도가. 무슨 얘기인 거야? 아, Y는 1일 때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칸 증가할 때 또 이만큼 증가한대. 한 칸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하려면 얘는 기울기가 이겠네.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2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항상 2가 된대. X가 1만큼 증가할 때 2가 된다면서 X가 2만큼 증가할 때는 4를 만족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2분의 4. 내가 3만큼 증가할 거야? 그럼 얘는 6이 되겠죠. 3분의 6. 그래서 사실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증가분으로 해도 되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의 증가량은 A, B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자, A하고 B 사이의 X값들의 증가분,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죠? 또 BC를 이용해서 X의 증가량 분의 X의 차, Y값의 증가량이 항상 일정해야 된대. 항상 일정한 이 값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기울기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했어? 그래서 사실 얘를 이제 기울기를 지금 먼저 접근해서 푸는 중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불편하니까 플러스 다 바꿔버릴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3이 되고 마이너스 2여서 x자로 곱해볼게. x자로 곱해서 볼 때 마이너스 2와 2값 곱해주고
또 3과 A-9를 곱해주고. 맞나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3A 27이 되는 거니까 25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A는 우변으로, 상수는 좌변으로, A는 5가 나오겠네요. 구해달라는 게 A였어, 우선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선생님 저는 벡터로 바라보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어차피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는데 A하고 B하고 C에서 벡터를 내가 연결하면 AB라는 벡터도 있을 거고 A하고 C까지를 연결해서 AC 벡터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B라고 BC를 또 이용할 수도 있겠네. BC 벡터도 있을 건데 어차피 얘는 다 모두 평행관계 아닌가요? 라는 거지. 다 평행이잖아. 그치? 왜냐면 얘가 이렇게만 동떨어지만 평행이 아니라 얘 이렇게 일지도 두 벡터는 평행관계에 놓여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벡터를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AB를 찾아볼게. AB 벡터는 얘는 봐봐. 원래는 OB에서 OA를 빼는 거지. 끝점에서 앞에 있는 시점을 빼는 거지. 그럼 봐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B 빼기 A인 거야. 이해했어? 이걸 굳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B 빼기 A인 거잖아. 그럼 여기도 봐봐. 그러니까 A, B의 3분 구하는 거랑 똑같아 지금. B 빼기 A인 거야. 그럼 B 빼기 A니까 1 플러스 2, A 플러스 1이어서 3,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됐어? 또 A하고 C도 가능하겠죠. A, C는 결국엔 C에서 A 빼는 거네. C는 3,9에서 빼는 거여서 5, 10이 되는 거 맞을까요? 됐어? 그러면은 AB와 AC는 평행 관계여서 AB에 AC는 상수배 관계네 라고 풀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AB는 3, A 플러스 1 T는 5, 10 아, X좌표 3과 5T는 같고 A 플러스 1과 10T는 같네요. 그치? 따라서 T의 값은 얼마였어? 5분의 3 근데 T가 궁금한 건 아니지. 그치? 내가 궁금한 건 A인 거죠. A 플러스 1에 10 곱하기 T를 곱해줬더니 이 값은 6이네? 그치? 6인데 1을 빼주네. 이제 A의 값은 5가 나오겠죠. 이해됐어? 자,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 자, 이런 거는 뒤에 가서 이렇게 얹어서 나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방향 벡터도 배우고, 방향 코사인도 배우고, 막 계속 새로운 내용을 배우잖아. 그치? 그럼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그냥 거기에 그냥 계산 방법 중에 한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그 방법을 또 그 개념도 익혀야 되고, 연산하는 방법도 익혀야 되면은 두 개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사실 10시까지가 되는 거거든. 복습하는 당일 복습이. 근데 개념은 배울 건데 연산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익혀놓는 거야 지금. 그러면 훨씬 편할 거 아니야. 복습 시간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안 달라가. 선생님 너무 기본적인 거라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연산이 연습이 되면 나중에 어려운 내용을 할 때 연산하는 거는 이미 익숙해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 막 되게 시간을 할애해서 안 하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걸 할애해서 했잖아. 그치? 1시간에 익혔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안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얹어서 나온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해봐야 되겠죠? 그치? 두 문제를 골라볼게요. 하나는 선생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작업. 124번 하나하고 자, 123번 두 문제 풀어볼게요. 123, 124번. 자, 우선 123번 이제 거의 다 여러분들 맞아서 비슷한 결이죠. 124번은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끙끙대면서 했으면 좋겠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벡터 C는 다음과 크기가 같다. 우선은 수식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벡터 C라는 녀석은 우선은 얘랑 크기가 같대. 벡터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는 각각의 함수가 아니라 두 개를 더하면 사실 하나의 함수잖아. 그치? 하나의 벡터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같대.
얘하고 얘는 크기가 같대. 얘가 첫 번째 힌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크기가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식을 우선 하나 세워야 돼요. 얘가 첫 번째인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벡터 C는 주어가 아직 여기야. 그치? 그런데 같으면서 얘는 얘도 같대. 얘가 두 번째인 거야. 힌트가. 그치? 그러면은 벡터 C는 C하고 A-B도 계산하면 하나의 벡터일 건데 얘가 방향이 같대. 이 두 가지 힌트가 있는 거야. 요 두 가지 힌트가 있을 때 벡터 C의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벡터 C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부터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B가 뭐야?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X 좌표끼리 더하고 Y 좌표끼리 더할 거니까 3, 마이너스 4인데 이것의 크기와 같다는 말인 건가?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얘인데 그치? 이 벡터의 크기와 같다고 했으니까 3, 3은 9, 4, 4, 16, 루트 25니까 이 값은 5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하나 알려준 게 뭐야? 벡터 C의 크기는 5야. 요거 하나 알아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행관계 나왔기 때문에 얘를 한번 더 또 A-B를 구해보자. A는 1, 마이너스 3인데 B는 2, 마이너스 1이래. 이 값을 빼달래. 그럼 얘를 뺐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C 벡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벡터랑 평행하다는 거니까 우선 C 벡터를 뭔가를 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놓을까? C 벡터를 A, B라고 놨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평행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A,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실수의 관계에 놓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결국에 A는 마이너스 T, B는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니까 우선은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힌트가. 그치? 맞아? 그럼 C의 값을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지. C라는 벡터는 A, B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가 되고 T는 실수래. 그치? 얘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 그러니까 1대2의 비율이 있다는 거야, 지금. X, Y 좌표가. 맞아? 그러면서 이것의 크기, C의 크기는 루트 C고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5와 같은 거니까 그럼 T의 제곱에 4T의 제곱은 5, 5, 25, T의 제곱은 5가 되겠네요. 됐어? 얘는 5T의 제곱이니까 양변을 5로 나눠도 되지. T의 값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래. 근데 구해달라는 게 뭐야? 모든 성분의 곱인 거니까 이제 C를 구해보자. C의 값은 결국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T가 플러스 루트 5라면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거나 또는 C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5라면 C라는 벡터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니까 2 루트 5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C의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10이 나올 수밖에 없더래 라는 거예요. 됐어?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할 때 식을 세우고 좀 그치? 이 식을 선생님 지금 이렇게 풀어내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바른 글씨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알았지? 자, 이런 게 다 안 날아가니까. 그 다음은 125번. 선생님 몇 개만 이제 하고 좀 쉬겠습니다. 괜찮아? 한번 해보자. 하는 김에 하자. 74페이지의 여러 유형들을 선생님 두 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125번에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이 직선 또한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5가 있대. 얘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이 기울기가 2고, y 절편이 5네.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 y절편을 오면서 얘가 기울기가 2가 되도록 선생님이 그렸네? 그치? 그러면은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은 10인가 봐. 기울기가 5가 되려면. x의 증가량이 1일 때, 아니다. 2잖아. 기울기가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이 돼야 되겠어? 기울기가 2 되려면 4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계속 응하면 안 되겠지. 선생님 얘기하는데 계속 응하면 안 되겠지. 생각하면서 해야 돼. 봐봐. 1만큼 증가할 때 2만큼 증가하겠지.
3만큼 증가할 때 얼마만큼 되겠어? 동현아? y는 6만큼 되겠죠. 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항상 2의 b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해됐어? 그런데 얘는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을 때 얘는 선생님 이것의 y절편도 나오고 0,2네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아무튼 기울기가 2니까 저는 얘는 1,2라고 바라보고 여기 벡터 1,2 기울기가 1,2 방향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야. 됐어? 얘 기울기는 얘는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거여서 벡터는 방향성이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1,2와 평행관계에 놓여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방향은 1,2 방향이에요. 직선이. 이해됐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봐봐. 얘를 기울기의 벡터는 1,2 방향이래. 그러면서 y절편이 5래. 아, 기울기가 1,2라는 거는 1,2 방향인 거니까 아, 기울기의 b의 값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증가하는 b의 값이 2를 갖겠네. 기울기는 2였구나. y는 2x 플러스 5였어. 이렇게 또 바라보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 이거는 되게 중요해. 왜냐면 나중에 우리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서 다 표현할 거고 증명을 할 때도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점을 지나면서 벡터 얘랑 평행한 직선이래. 그러면은 얘 3,5를 지난다는 거는 3,5점이 대충 여기 점이라고 했을 때 벡터 3,2는 요렇게 지나는 점이래. 얘가 벡터 3,2래. 그러니까 이 벡터랑 평행하면서 요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아, 이 점을 지나면서 평행하려면 요렇게 되는 직선을 구하라는 건가 봐. 맞아?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뭔지 알 수 있다면 기울기에 x,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x-3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쓰지. 기울기가 2면서 3,5를 지난다면 아, 얘는 3,5를 지날 수밖에 해줘야 되는 거지. x가 3이라면 지워질 거니까 3,5를 반드시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야? 이런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 알아내면 되겠네? 근데 얘가 평행하다며. 그치? 그러면 평행하다는 건 아, 이 기울기 벡터를 a, b라고 했을 때 얘하고 3,2는 평행관계에 놓여있구나. 아, 그러면 여기 봐봐. 좀만 더 잘난 척 해보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3,2의 실습의 관계구나. 아, a는 3t고 b는 2t여서 아, 이 기울기는 3t, 2t구나. 그럼 기울기는 3t, 2t니까 이것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어서 t와 관계없이 항상 3분의 2겠구나 라는 거야. 됐어? 근데 이렇게 다 이해 안 해도 돼. 응, 우리 방금 이해 이제 되도록 했잖아. 얘 그냥 3,2는 벡터이자 점이잖아. 점이자 벡터. 그러면은 얘는 3,2를 지난 요 직선이랑 평행하다는 거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면 되는데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어서 이미 그래프에서 3분의 1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막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증명한다면 모르겠지만. 이해됐어? 그럼 얘랑 평행하려면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이 점의 위치 벡터를 점으로 바라보고 3분의 2라고 잡아주자. 아, 그럼 결국에 3분의 2면서 3,5를 지나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여기 봐봐. 자, 3,5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을 하고 있대요. 수직한데. 그럼 봐봐. 그래? 그럼 수직을 할 때는 우리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얘는 이것의 기울기가 m, 이것의 기울기가 m'이 될 때 수직하다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던 거 생각나세요?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 1,2점. 근데 내적을 아직 안 배웠구나. 그치? 내적 안 배웠으니까. 내적 안 한 상태에서. 요거 잠깐 지우고, 내적할 때 선생님 알려줄게. 내적 안 하고, 그러면 수직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태경아, 어떻게 할 거야? 몰라. 다른 걸. 지금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봐. 자, 여기에서 수직한다고 했으니까, 요 기울기는 이미 나왔어요. 그치? 그러면은, 이 벡터에 수직한다 그랬으니까, 이 벡터의 수직인 벡터 찾을 수 있을까요? 벡터를 찾아도 돼. 그런데 수직한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에 뭐가 돼야 돼? 역수면서 마이너스 1배가 돼야 되잖아. 그치? 자, y는 mx의 플러스 n과 y는 m'x의 m'일 때 두 직선이 수직할 조건은 뭐였어? 기울기의 곱이 항상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은 얘가 3이야, 기울기가.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 2.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야? 3분의 2 해주고 마이너스는 떼는 거지. 역수하고 마이너스. 그치? 그럼 얘의 기울기가 3분의 2였지. 그치? 그럼 이것에 수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얘하고 수직이 되면서 3,5를 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3,2와 수직인 요 벡터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면서 2분의 3이 될 거니까. 수직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면서 여전히 3,5를 지나야 한대요. 됐어? 할 수 있겠어? 요건 거야, 이게 다야. 괜찮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 정도 풀고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이 단어는. 자, 뭐지? (127번) 해볼까요? 사실 다 비슷합니다. 127번 하나 하고 쉬겠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지? 자, 여기에 이 벡터의 기울기는 1분의 2여서 2가 되겠죠. 기울기가. 그런데 여기에 기울기가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는 이 벡터란 수직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요렇게 되고 선생님 이 직선이 되는데 두 개의 사실은 사이각을 이제 우리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가 평행관계인지 알지? 그런데 요렇게 될 수도 있잖아. 나는 A 벡터랑 B 벡터가 몇 도인지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벡터는 계속 평행 이동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B 벡터를 여기로 둔 상태에서 사이각을 구할 거야, 이제. 이해됐지? 그러면은 여기에 수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직인 벡터 뭘 잡아야 돼요, 선생님? 수직인 벡터가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나는 여기 점을 지나면서 이 벡터란 수직 관계였으면 좋겠대. 됐어? 어차피 서로 같은 벡터가 되는 거야. 서로 같은 벡터. 그러면은 태경아, 얘가 기울기가 1분의 2여서 기울기가 2였어. 그럼 얘의 수직인 연두색의 기울기는 얼마야? 그렇지.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면서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는 말이었죠. 이해됐어요? 괜찮아? 괜찮지?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제 내적 나가겠습니다.